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 일대에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여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민간인 희생자를 공식 인정하면서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다 함께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합니다. 지난 19일 전남 광양시민공원에서 여순 사건 제74주기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희생자 가족은 당시 참혹했던 기억에 지금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총을 쐈는지 시신들은 피범벅이 되어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버지 시신을 찾으려고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당시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비롯됐습니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5천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올해 여순 사건 합동 추념식은 사건이 일어난 지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개최해 여순 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순사건위원회가 본격 출범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지자체와 합동조사단을 꾸려 여순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3년 만에 에어쇼가 다시 열렸습니다. 블랙이글스의 화려한 고기의 비행과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전투기가 파란 하늘을 편대 비행합니다. 알록달록 구름이 만들어지고 태극무늬와 큐피트의 화살무늬까지 표현합니다. 마치 충돌할 것 같은 아찔한 묘기에 감탄사가 터집니다. 사천 에어쇼에서 선보인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고기의 비행 모습입니다. 블랙 이글스 같은 것도 공연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아이들하고 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사천 에어쇼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이 일반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산 무장 헬기 등이 비행 시범을 보이고 각종 항공기에 탑승하는 체험 비행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특별부의 재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로 위성 연구와 조립, 성능 테스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천에는 우주항공업체 50여 곳이 밀집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옛 서울역 주차장 차량 통로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전시한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2004년부터 폐쇄됐던 공간이 20년 만에 다시 탄생한 건데 고서정 기자가 예술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내며 도심을 밝히는 건물. 나선형의 주차장 차량 통로에 자리 잡은 미술관, 도킹 서울입니다. 노후화된 데다 민자 역사가 생기며 사용하지 않던 공간에 예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을 구현한 키네틱 아트 작품과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3D 화면이 변하는 반응형 미디어 아트 작품 관측 지점은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큰 창을 통해 가상의 시공간으로 초대합니다. 바라봤을 때 보이는 다른 세계, 이것과 같이 평행되어 있는 세계, 이런 것들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형태를 이렇게 별과 행성의 생성과 소멸을 상징하는 작품 푸른 별이 빛을 발하고 빨려 들어갈 듯한 시면의 모습을 표현한 설치 미술 작품 깊은 표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생성하는 우주의 움직임을 받아서 다시 깊이 빨려 들어가는 형상으로 볼 수도 있고 다시 위로 상승하는 그런 시간 여행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시민들이 SNS에 올린 72개의 하늘의 색상에 이름을 붙여 만든 나의 우주색 등 협업 작품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가 주관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한 도킹 서울은 지난 19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석회암지대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과정에서 움푹 패인 깔때기 지형이 생깁니다. 이런 지형을 돌리내라고 하는데 경북 문경에 가면 습지로 된 돌리내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전국에서 유일한 문경 돌리내 습지를 다녀왔습니다. 해발 390m 문경 굴봉산입니다. 억새 군락지 곳곳에 자리 잡은 큰 물웅덩이가 눈에 띕니다. 석회암 지대의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인 돌리내 습지입니다. 황토옥이 돼가지고 농사가 다 잘 됐어요. 여기에는 겨울철 되면 스케이트 타고 겨울철 되면 고기 잡고. 전국의 돌리내 지형 가운데 습지 형태를 지닌 곳은 문경이 유일합니다. 환경부는 전국에서 유일한 경북 문경의 돌리내 습지를 습지 보호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해 3월 이곳을 정식 개장하고 돌리내 습지 관련 축제도 마련했습니다. 이 습지가 아담하고 또 좀 조용한 게 좋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여기 데이트 코스도 좋고. 문경시는 돌리내 습지를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학술적 또는 현실적 특성이랄까 강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은 시민 관광객들에 알려가지고 홍보도 하고. 문경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돌리내 습지 축제를 마친 뒤 습지 보호를 위한 탐방객 예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분도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그 뜻을 다시 분명히 했는데 특히 경기지사 재임 당시 분도를 반대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설득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선거 공약이었던 경기 북도특별자치도 추진이 언급됐는데 김 지사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 분도를 거쳐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도를 1단계, 특별자치도를 2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시차를 최대한 좁히려고 생각합니다. 분도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 허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 당시 경기 남부의 협력 없이는 북부의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분도에 반대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작년 국감 때 반대한 것을 설득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이전 도지사들처럼 경기 북부 분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지난 17일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계속해서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시간입니다. 인구 108만 명인 고양 특례시는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동환 고양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민선 8기 들어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나섰잖아요. 그 이유, 배경부터 여쭤볼게요. 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게 된 계기가 고양시가 지금 배드타운이라 할 정도로 자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양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과밀 억제권역이라든가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아주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갖고 있는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나 공장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도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게 된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지정이 된 이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금 경기도에서 주체가 돼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을 때 세제 감면이라든가 그리고 기업 유치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기도 하고 해서 국내 여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뭐 이를테면 글로벌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뭐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감면이 해당되기도 하고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유치하게 되는데 지원도 가능하다. 이 문제도 좀 볼게요. 일단 정부의 노후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다. 뭐 이런 지역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인데 고양시 대책 있습니까? 고양시는 지금 국토부가 2024년까지 뭐 마스터 플랜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선도 지역을 뭐 선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건을 감안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마스터 플랜 지정하는 결정하는 거에 동시에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법도 같이 가져가지만은 선도 지역을 지정하고 우리 그 자체적으로 선도 지구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국토교통부에 10여 가지 사항도 건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 내용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조금 지원해달라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우리가 그 물량이 권역 조정을 좀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조금 조정을 해달라 요청이 있었고요. 공업지역 물량을 지금은 거의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 배정을 좀 요청을 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뭐 교통면에 있어서는 신분당선이라든가 9호선 급행 그리고 3호선 급행을 조금 유치해달라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자리 증대를 위한 차원이었고 그리고 자유로라든가 뭐 강문북로 그 지하 고속도로 그 만드는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들어보니까 이거 지하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유로와 강변북로 구간 사실 상습 정체 구간이잖아요. 지하가 과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는 그 지하화 기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GTX도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로 자금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건으로 감안했을 때 강변북로와 자유도로의 지하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의 그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기도 하고 민자 사업으로 지금 그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막힌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시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차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했더니 1시간 40분 걸린다고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원당역에 내려서 원당역에서 바로 이제 지하철로 이제 왔던 겁니다. 방송에 또 늦지 않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지하화까지 추진을 하는 건데 일단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서 리포트 보셨듯이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이 분도 문제 지금 뭐 사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 문제는?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에 비해서는 사실은 뭐 행정 서비스 그걸 떠나서 경제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게 한 60% 수준밖에 안 돼 있고 그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분도를 추진하기에 앞서 그런 내용을 이제 담아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방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경기 북부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라도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예.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하고 의견도 교환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상황? 꾸준히 그 얘기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격차를 해소하고 난 다음에 추진되어야 될 내용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해왔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